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표결한 의결 정족수를 가지고 좀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이제 총리로 봤을 때 이제 151석 그 기준으로 놓고 표결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낸 그런 상태인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 표결을 할 거였으면 3분의 2가 맞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명백히 당시 우원식 의장이 그럴 권한도 없고 또 그 정족수에 대한 판단을 매우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사실은 이번 한덕수 그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하고자 하는 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그 직위를 파면시키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유도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 안 했다든가, 네. 또는 그 헌법재판관 법률안 거부권을 뭐 행사하겠다든가, 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안 한다든가, 뭐 이런 사유를 가지고 파면을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법률안 거부권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총리로서의 권한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또는 그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권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직위를 파면하는 그 탄핵 소추 의결 요건도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네. 당연히 그 3분의 2인 200명 이상을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우원식 의장이 그 일반 총리의 그 탄핵소추 가결 조건과 똑같게 151석만 이상만 얻으면 된다,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럼 분명히 법리적으로도 잘못한 위헌 부당한 것이고, 네. 또 우원식 의원은 국회 본회의의 회의의 주재자일 뿐이지 유권 해석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권한도 없이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네. 그런 법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국회의장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여야 간에, 특히 상대당인 여당 쪽, 국민의힘 쪽에 그 의원들이 승복감이 들게끔 충분한 그 숙성시키는 논의 과정이 있고 또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해야 되는데, 없이 그냥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걸 탄핵소추를 가결시킨 거는, 그거는 위헌하기도 하고 위헌위법하기도 하고 부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국무총리가 본인이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좀 해법을 찾아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원식 의장은 이거에 대해서도 즉각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소속됐었던,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국회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 의장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신데, 최근에 좀 이런 행보 보이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 의장?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탄핵소추에 대한 건도 첫 번째 한 3시간 반을 질질 끌었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를 안 했으면 빨리 종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3시간 반을 끌면서 어떻게든 종족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안간힘이나, 또 이번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시키는 거를 일방적인 그런 독단적인 그 규정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151석 이상만 얻으면 가결시킨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우원식 의장이 뭐 형식적으로야 민주당을 탈당하고 지금 무당적 지위에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민주당 편을 드는 것이고, 반대편인 국민의힘 쪽에 대해서는 승복감이 들지 못하게끔 굉장히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는 우원식 의장하고 17대 국회에서 같이 시작했기도 했고, 나이도 같은 또래나 친구처럼 지내기도 합니다만, 진짜 매우 딱하기도 하고, 의장 정도 돼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여전히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 눈치 보기에 급급한가? 개딸 눈치에 보기에 급급한가?
아니면 본인이 뭐 욕심을 내야 될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생겼나? 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참 안타깝습니다. 욕심을 내야 될 뭔가가 생겼나? 이건 혹시 대선 후보에 같이 좀 거론되면서 여론조사에도 등장을 하니까 대권을 향한 어떤 꿈? 이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글쎄 뭐 내 그 속마음을 들어가 보지 않았고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예. 제가 뭐라고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것도 민심을 원칙대로 하고 대의 명분에 맞고 정정당당하게 해야 그것도 따라가는 거지. 예. 본인이 욕심낸다고 해서 어디 한쪽 편을 들면서 그쪽에 기웃거리고 하면은 그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속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예. 한덕수 총리 탄핵 표결 직후에 회의장을 나서는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 좀 찍힌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에 그 탄핵 표결을 하는 것에 좀 항의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다 달려나간 상황이었고요. 그 뒤로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등지고 회의장을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얼굴인데, 미소를 좀 짓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소름 끼치는 미소에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미소 지은 사진 보셨어요, 의원님? 예. 그 사진을 보고 저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의 그 민낯이나 그 갖고 있는 정체성이나 그 가면 뒤의 모습이 바로 이거겠구나. 아주 누가 사진 찍으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절묘하게 그를 극명하게 잘 보여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통 본회의장에서 네. 정파 간에 그렇게 격렬하게 그렇게 한쪽이 승복 안 하고 항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다른 쪽은 짐짓 속마음이 설사 어떻든 간에 라고 해도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거나 표정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걸 감추질 못하고 만면에 그 웃음을 띤 채 득이만만연하게 나오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격렬하게 항의하는 장면과 겹쳐서 하는 영상을 보고 예. 참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몰렸지 않았습니까? 네. 잘못하면은 중대범죄 의혹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고 교도소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 시간은 저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건건이 작용을 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그 소위 똥볼 짜는 바람에 살아났다, 이런 생각도 들 테고요. 또는 자신한테 멀어져 갔던 그 정권의 권력이 좀 더 가까이 오는구나 라는 득이만만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표정을 그 상황에서 지을 수 있는 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예. 참 후한무치하고 참 저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